자, 지금까지 부등식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까지 너무 잘 풀어줬고요. 이제 마지막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이에요. 1학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봤을 겁니다. 그 활용 문제들이 왜 어려웠냐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장제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장을 해석하고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식을 만들어요. 1학년 때는 그걸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2학년 때는 그걸 우린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활용을 분해해서 하나씩 다 알려줄 테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해보죠.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왔어요.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미지수 x로 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많이 놓죠. 보통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x로 놓는다 라고 합니다.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우고요. 부등식을 풀고요.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재확인이 들어가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속하는 수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연속하는 두 정수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를 x, 하나를 x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x-1과 x로 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플러스가 조금 더 우리한테 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연속하는 두 짝수 혹은 홀수라고 한다면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2로 놓고 문제를 풀죠. 그 다음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라고 한다면 x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놔도 무방하지만 보통의 문제들은 전부 다 x-1, x 플러스 1로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유리하다라는 거를 몸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정가와 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원가라는 게 뭐냐면 원래 가격, 그러니까 공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원래 가격. 그럼 정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익을 더한 가격 또는 나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농장에 가서 배추를 사요. 1,000원에 한 포기를 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청라에 와가지고 한 포기당 1,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금이 얼마예요? 그렇죠. 500원이 되겠죠. 그럼 내가 농부에게 산 1,000원은 뭐가 될까요? 원가가 되겠죠. 내가 아주머니들에게 판매한 1,500원은 뭐가 될까요? 정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가와 원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익금이라는 것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배추를 2,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2,000원까지 가격을 내가 올려버렸죠. 그러면 판매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되겠지? 20%를 할인해야겠다 라고 딱 판단을 내린 거예요. 20%를 할인하겠다. 그럼 이게 가격이 어떤 변화가 생겨요? 2,000원 원래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 가격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20%를 얼마에 해당하는 2,000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20%를 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를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00원과 여기 2,000원이 분배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 뜻은 2,000원이 있었는데 20%를 할인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즉 이 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100분의 80을 뜻해요. 이게 뭐야? 2,000원에서 80%를 뜻하죠. 80%의 가격을 지불하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20%를 할인하잖아. 그러면 80%의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김장철인데 배추가 너무 잘 팔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다 하면서 30% 인상을 해요. 자, 이번엔 30%를 인상하는 거야.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2,000원이었는데 더하겠다라는 거죠. 2,000원에 100분의 30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2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30%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0분의 130이에요. 100을 넘어갔죠. 100분의 100이 100%니까 130%를 지불하세요. 이 뜻이에요. 3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럼 100%가 아니고 130%를 내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가 하나에 대해서 할인 또는 인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배추 가격이 A1 그리고 할인되는 퍼센테이지가 X%를 할인한다 라고 한다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밑에는 Y% 인상을 하면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Y 요렇게 식을 써내려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X%를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가에서 1-100분의 X를 곱하면 되고요. Y% 인상을 했어요. 정가에서 1 플러스 100분의 Y를 곱하면 돼요. 이 식을 책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정가 X1에서 A% 할인된 가격, 즉 할인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X를 뒤에다 곱했는데 앞에다 곱해도 되죠? X 곱하기 1-100분의 A%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원가 X1에서 B%에 이익을 붙였어요. 이익을 붙였다.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1에서 얼마를 곱한다? 1 플러스 100분의 B만큼을 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식이 이해가 된다면 아마 돈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장담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거속시겠죠.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나눠서 이 공식을 많이 보게 되죠. 거리를 몰라요.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을 몰라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을 몰라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소금물의 농도가 나왔어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초코우유라고 할까? 자, 초코우유가 있어요. 초코우유가 500g이 있다고 해볼게요. 초코 시럽에 대한 농도가 50%래. 와, 너무 진하겠는데? 50%가 초코 시럽이고 나머지 50%가 우유야 이 뜻이죠. 그러면 초코 시럽의 양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체 500g 중에서 몇 퍼센트? 50%가 초코 시럽의 양이야 이 뜻이죠. 즉 이 50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초코 우유의 양이죠. 그리고 100분의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농도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시럽의 양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시럽의 양이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는 250g이 나오겠죠. 그런 것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이 두 번째 식인데 소금의 양을 시럽의 양으로 생각을 해봐. 그리고 소금물의 양을 초코 우유의 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가 그냥 초코 시럽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한 게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야. 초코 우유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한 게 시럽의 양이 나오는 것처럼. 다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개별 입장료를 인원수만큼 내는 것보다 단체 입장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는 문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지금까지 잘 나오는 유형들을 쭉 살펴봤어요. 실제로 활용 문제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9번 문제,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연속하는 두 홀수. 그러면 어떻게 놓는다? 라고 했냐면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2로 놓겠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연속하는 두 홀수이기 때문에 이 식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서 작은 수의 4배라고 한다면 이 작은 수의 4배라는 뜻이에요.
4x라는 거죠. 여기에서 10을 뺀 값, 10을 빼주자. 이 값은 큰 수의 2배 이상이 되려고 해요. 큰 수의 2배 이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10은 그대로 있고 우변이 2x 플러스 4로 전개가 되겠죠. 2x 넘기고 마이너스 10을 넘기면 4x 마이너스 2x, 여기는 4 플러스 10이 되겠죠. 2x의 값이 14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부동반은 안 바뀝니다. x는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야?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나왔죠? 합이 최소가 되려면 x가 클수록 좋겠어? 작을수록 좋겠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x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7이에요. 7. 여기 7. 7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과 9를 더하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60번 문제 보죠.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 하는 입장료에 30%를 할인을 해줘요. 30명이 입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30명을 입장을 시켜버리면 한 사람당 4,000원 하는 입장료가 있었어요. 원래 4,000원의 입장료에서 30%를 할인한대요.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써볼게요. 할인을 하니까 1-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즉 100분의 70을 곱하겠다는 거야. 30%를 할인했으면 70%의 가격을 지불하시오 이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00 곱하기 1-100분의 30이라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게 되는 게 30명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람할 사람이 최소 몇 명일 때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게 아까 전에 문제로서 알아보겠다라는 그 문제였던 거예요. 최소 인원 30명이 들어가면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vs 30명 미만의 X명이 있는 거예요. 30명 미만의 X명은 얼마씩 지불을 하냐면 원가 4,000원을 그대로 지불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4,000 곱하기 X를 하면 이게 X명이 입장했을 때의 가격이 되는 거고요. 30명에다가 이 입장료, 한 사람당의 입장료를 곱해버리면 할인된 금액을 곱해버리면 이게 30명이 입장했을 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저렴하냐 이 뜻이겠죠. 이 두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죠. 단체 입장권이 더 싸다는 거겠죠. 왼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 가격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같아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0 곱하기 4,000 곱하기 100분의 70이죠. 그거보다 크다. 누가? 4,000 X가. 여기를 약분을 합니다. 공약분하고 공약분하면은 21보다 큰 X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가 22명일 때부터 단체 금액이 더 싸다는 거예요. 22명이서 입장한 이 총 금액보다 단체 금액이 더 싸다고. 그러면 22명이서 4,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22명일 때부터는 30명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하다 이 뜻이었겠죠. 22명일 때부터 단체 금액이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1번 문제,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정가에 10%를 할인해가지고 팔았네요. 정가가 있었나봐. 그 정가에 10%를 할인했으니 1-100분의 10을 곱했어요. 이걸 판매가라고 할게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금액이었구나. 그 말은 원가가 있었을 거야. 원가의 20%를 인상된 금액보다도
정가에서 10%를 할인된 금액이 더 컸다라는 거죠.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을 한다라는 건 이거 원가의 20% 이익을 붙였다는 거죠. 그 금액보다도 정가에서 10%를 할인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구나. 이 금액보다도 더 비싸니까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가 6,000원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원가 자리에다가 넣어주면은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6,000원. 정가를 x라고 할게요. x 곱하기 100분의 90. 크거나 같다. 여기는 6,000 곱하기 100분의 120. 그럼 100이 약분이 되고요. 90하고 여기 약분을 할게요. 30으로 약분을 하면요. 그리고 3으로 약분을 하면요. x는 8,000원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가가 8,000원 이상일 때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62번 문제를 볼게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합니다. 2시간의 여유. 물건을 사는데 20분이 걸리고요. 걷는 속도는 시속 3km. 자, 걷는 속도 시속 3km. 자, 그리고 20분 걸린다. 요것도 체크.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야 되는가?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게 미지수 X가 되겠네요. 그럼 거속시 문제겠네요. 해보도록 하죠. 자,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이 있고요.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여유 시간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물건 사고 돌아왔을 때 기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죠. 가는데 걸린 시간. 총 거리가 Xkm라고 했을 때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시간,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물건 구매 시간이 몇 분? 20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20 이렇게 이쁘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는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60분의 20시간 더하기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 3분의 x. 왜요? 그 거리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일정하대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똑같다. 그런데 여유 시간은 몇 시간? 2시간의 여유. 시간 단위니까 2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히 여유롭게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곱하냐면, 자, 이게 약분됐을 때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을 곱해줍시다. 좌변은 x 더하기 1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6이 되겠죠. 2x가 1이 넘어가면 5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x의 값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몇 킬로미터 이내가 되어야 하냐면 2.5km 이내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63번을 보면요. 10%의 소금을 100g에 16%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2%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16%의 소금물, 여기가 X가 되겠네요.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가? 이거를 그림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10% 소금물, 몇 그램? 100g. 여기에다가 더해요. 16% 소금물, 몇 g을? Xg을. 이게 12% 농도보다 더 진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12% 소금물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무엇이? 소금의 양이 12%짜리 소금물보다 더 많으면 농도가 더 진할 거예요. 소금물의 양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았을 때 좌변의 소금의 양이 더 많을수록 농도가 더 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러면 12%짜리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과 x를 더한 얘네 둘이 더한 100 플러스 xg이 되어야 두 소금물의 양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짜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될 거고요. 16%짜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6 곱하기 소금물의 양 x가 될 거고요. 12%짜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1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이 둘이 더했을 때 얘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은 더 진한 농도가 되겠죠. 이런 소금의 양 문제를 풀 때는 100을 먼저 곱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해볼게요. 1000 더하기 16x 가 분배하고요. 1200 플러스 12x 이렇게 될 거예요. 12x 이항하고요. 1000이 이항되어 양변을 4로 나누면 x의 값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즉 16%짜리 소금물이 최소한 50g 넘게 섞이게 되면은 12%짜리 농도보다 더 진해지게 되니 50g 이상 섞어야 합니다. 얘가 답이 되겠죠. 50g 이상 이렇게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 문제들을 쭉 풀어봤어요. 잘 나오는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봤고요.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비중이 거속시예요. 그 퍼센테이지 중에서 소금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상 혹은 인하, 할인저 할인, 그리고 증액 이런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봐야 되고요. 내가 늘 얘기를 하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만 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는 소금물을 알려줄 거고요.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지금부터 각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